여러분, 이 사주의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형제 자매 간, 친구 및 동료 간의 사이가 좋을까요? 또 성격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우유부단한지 아니면 까칠한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또 재물운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십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십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십성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십성은 비견과 겁재 편입니다. 먼저 십성이란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성은 이제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상징이 됩니다. 이 십성은 이제 가족이라든지 인간관계, 재물, 건강, 명예, 공부 등 인간세의 모든 것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사주를 여러분이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주에서 중심이 되는 주체, 즉 나는 이제 일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십성 관계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십성 중에서 비견, 겁재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그 비견이란 무엇인지 비견의 한자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자는 견줄 비, 그 다음에 견자는 어깨 견해서 서로 나란히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한자적 뜻은 그런데 어떤 동등한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견의 조건은 이제 오향이 같고 음양도 같습니다. 아래 사주 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이제 일간이 이제 간목이기 때문에 오행은 이제 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양은 이제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같은 동일한 오행이니까 이제 목을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양은 같은 목 중에서도 양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에 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인이 있습니다. 간목 있고 이제 일지에 인이 있죠. 따라서 이 사주의 비견은 이제 간목과 인목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주로 이제 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이제 신금이기 때문에 오행은 뭐죠? 예, 오행은 금이죠. 그리고 음양은 이제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제 금을 한번 찾아보면 연간에 이제 이렇게 신이 하나 있죠. 신이 있고 금이면서 그리고 뭐죠? 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간과 동일하게 금이면서 음이기 때문에 이 신금이 같은 비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에서 이제 비견을 찾으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조건을 가진 오행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견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의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는 이제 프랑스의 시인 폴 엘리아르가 쓴 우리의 삶 2라는 시입니다. 그 비견의 의미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철학자 헤나 아렌트에 의하면 로마인의 언어에서 살다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비견은 이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 이유가 있다는 의미고요. 그 서로의 존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견이 상징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는 이제 동성애, 형제 자매를 뜻하고요. 친구, 또 친구 중에서도 가까운 친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도 이제 동료, 동업자 등을 뜻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활용하는 부분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비견이 많다는 것은 형제 자매 또는 친구, 동료가 많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격을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견은 이제 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견이 많은 것은 내가 많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많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어떤 주관도 세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견이 이제 약하면 없으면 고집도 없고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고 이제 부단하다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이제 재물운을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밥상에 이제 여럿이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눠야 먹어야 할 음식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죠. 그래서 내가 먹을 음식은 많지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비견이 많으면 그 나의 재물도 여러 사람이 나누기 때문에 재물운은 약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비견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비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간 주위로 이제 이렇게 비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 친구, 동료 간 친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비견이 이제 총 3개이기 때문에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독립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견이 많아서 재물운은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견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일간에서 먼 연관에 있어서 뭐 형제, 자매, 친구나 동료가 뭐 친밀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비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집은 또 그렇게 세지는 않고 재물은 또 재물을 나눠야 할 비견이 약하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겁재의 한자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겁재는 이제 겁이 이제 빼앗을 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가 재물인데요. 재물재인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재물을 빼앗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한자적 뜻이 좋지는 않죠. 겁재의 조건은 이제 오행은 같지만 음양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 사주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이제 간목으로 오행은 목이고요. 음양은 양입니다. 그 사주에서 이제 목을 찾아보면 같은 동일한 오행을 찾아야 되니까요. 연재, 인가, 월간에 을, 시지에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간 간목은 양이기 때문에 겁재는 이제 반대는 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가, 을, 묘 중에 음에 속하는 것은 이제 을과 묘가 되므로 을과 묘가 이제 겁재가 됩니다. 이는 이제 목 양이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한 이제 비견이 되겠죠. 그럼 다른 사주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기토로 오행은 이제 토가 되고요. 음양은 이제 음입니다. 그 사주에서 오행 이제 토를 찾아보면 월제 축이 있고 일제 축이 있고 시제의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 기토는 이제 음이기 때문에 겁재는 이제 반대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축 술 중에서 양에 속하는 것은 술 하나뿐이므로 이제 술이 겁재가 됩니다. 월제 일제에 있는 축은 이제 토 음이기 때문에 비견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주에서 겁재를 찾으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겁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제 니체가 쓴 새로운 바다를 향해 중 일부인데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면서도 모험심 가득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겁재의 그 한자적 뜻은 재물을 빼앗는다라는 아주 좀 안 좋은 뜻이지만 그 겁재의 그 실질적인 의미는 그 현대사에서 꼭 필요한 모험심, 뭐 승부욕, 도전정신, 뭐 어떤 개척자 정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겁재가 상징하는 것도 비견과 같이 가족 내에서는 이제 형제 자매를 뜻하고 그렇지만 이제 음양이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이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직장에서의 동료, 동업자 등을 상징하지만 또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동성 아닌 이성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재로 이제 사주를 분석할 때 이제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겁재가 많다는 것은 이제 형제자매, 친구, 동료가 많다는 것이고요. 특히 또 이성 친구가 많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겁재는 이제 모험심과 진취성, 뭐 도전정신 등을 뜻하기 때문에 겁재가 많다는 것은 이제 비견처럼 주관이 뚜렷한 것이고 또 도전정신, 모험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승부욕도 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이제 재물운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겁재는 한자의 뜻 그대로 이제 재물을 빼앗는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겁재가 이제 사주에 많으면 재물운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재가 많은 사주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주로 겁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우선 겁재가 2개 있습니다. 비견도 1개가 있고 일간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형제, 자매, 친구, 동료 간의 친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성격은 겁재가 2개로 많아서 모험정신, 도전정신, 승부욕이 아주 강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그러나 겁재가 많아서 재물운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다음 사주를 이제 분석해 보면 겁재는 1개지만 비견이 2개가 있어서 비견 및 겁재는 총 3개가 됩니다. 비견도 많으면 겁재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재물운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투자나 투기 등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십성 중 비견과 겁재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